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주 강의 주제는 영어는 한국어가 어떻게 다를까? 한국어는 영어와 어떻게 다를까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언어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게 되겠는데요. 두 언어를 비교를 해서 언어의 일반적인 특성을 탐색하는 연습이 되기도 하겠고요. 또 영어를 더 체계적으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영어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기회가 되겠습니다. 또 한국어의 특성에 대해서, 한국의 문법에 대해서 자세히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한국어의 특성을 다른 언어와 비교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 시간의 내용들은 한 학기 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동안 얘기한 것들이 반복돼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것들은 새로운 주제가 되기도 하겠고요. 또 어떤 것들은 기존 수업 시간에 그냥 피상적으로 얘기했던 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때로는 굉장히 기호한 방법으로 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늘상 그랬듯이 자, 야생화 먼저 보고 지나가야죠. 연영초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꽃인데요. 우리나라에 이 꽃이 서식하는 곳은 대개 북방 지역입니다. 영어 이름이 캄차카 트릴리움이에요. 캄차카, 예, 캄차카 반도라고 들어보셨죠? 그쪽에서 많이 서식해서 이런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그 소백산맥, 태백산맥 이런 지역은 남방 식물 분포선 한계점과 북방 식물 분포선 한계점이 서로 만나는 곳은 아주 특이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아주 특별한 지점인 거죠. 북방 식물들의 최저 남단 지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남방 식물들의 최고 한계 지점입니다. 그래서 북방 식물들, 캄차카 반도 같은데 주로 서식하는 식물들도 소백산, 태백산, 강원도 특정 지역까지는 분포한다 하는 것인데, 이 연영초도 그 북방 식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이름이 캄차카라는 이름 지명이 들어있기도 하지만 트릴리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 tree라고 하는 것이 셋이란 뜻이죠. 이 식물을 보면 왜 그런 이름이 붙었는가 여러분 금방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짐작이 갑니까? 세 개죠. 세 개. 이파리도 세 개, 그리고 꽃잎도 세 개, 그리고 꽃받침도 세 개고요. 이 안에 암수 수술본을 보면은 6개인데 6개라는 것은 또 3개의 조합이기도 하죠. 굉장히 균형미가 넘쳐 흐르는 그런 꽃입니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꽃 중에 하나예요. 이 꽃은 뭔가 좀 풍성해 보이죠. 색깔이 단조로운 듯 하면서도 뭔가 기품이 있어 보여요. 적어도 나한테는. 그리고 이 이파리 3개가 아주 풍성해요. 이 꽃을 보느라면 아주 와한 드레스를 차려입은 그런 귀부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꽃을 하나 더 볼까요? 이 금강애기나리라는 건데 우리나라 꽃 이름 중에는 금강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참 많아요. 뭐 금강초롱, 금강제비꽃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주로 금강산에서 주로 많이 서식하는다 해서 그쪽에서로 식물 조사를 나갔던 식물학자들이 그 지명을 써서 붙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금강. 애기나리라는 것은 작은 나리 종류인데요. 이것은 이제 일반 나리와 다른 점이 이 꽃잎이 6개인데 이 안에 작은 점들이 박혀 있어요. 이게 마치 죽은 깨처럼, 어린아이 죽은 깨처럼 보이기도 하고, 내 눈에는 요것 때문에 이게 이제 매력적인데, 금강석이, 작은 금강석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도 들고요. 어쨌든 아주 희귀한 이제 꽃인데, 이 두 개의 꽃 모두의 공통점이 뭐냐면 백합과에 속한다는 거예요. 뭔가 백합하고 같아 보입니까? 기품이 있어 보이는 면이 뭔가
공통적으로 보이죠. 네. 자,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점을 이제 큰 제목으로 먼저 쭉 하나씩 훑어볼까 합니다. 일단 영어는 영어와 한국어라고 내 제목을 달았기 때문에 영어를 위주로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주어가 명시되어야 한다. 이 구체적인 예는 뒤에서 하나씩 볼 테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그래서 영어는 주어 중심 언어라고 한다면 한국어는 동사 중심 언어라고 하는데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표현이 가능한 언어가 한국어이기 때문입니다.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영어가 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한국어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고 생략을 많이 하는데 이게 바로 주어가 명시되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주제에서 나온 세부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순이 다르다는 건 여러분이 뭐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영어의 경우에는 주어, 동사, 목적어, subject, verb, object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어순이고 한국어는 주어, 목적어, 동사 어순이다. 이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었죠. 수업 시간에도 많이 들었고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기도 하고요. 중국어, 우리랑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중국어는 의외로 영어 어순과 똑같다는 거 들어보셨죠?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을 갖고 있는 것이 중국어 어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은 중국과 문화적으로는 많은 교류를 해왔지만 언어는 완전히 다르다는 걸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알 수 있어요. 동사의 쓰임이 다르다. 이게 무슨 뜻인가? 동사의 쓰임이 다르다는 것이 타동사, 자동사의 구분, 그다음 사동사의 구분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일단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타동사, 자동사. 그 다음 또 하나는 동사의 쓰임이 다르다는 건 또 이런 게 있어요. 행동, 사건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느냐, 상태, 관계, 배경을 중심으로 표현을 하느냐. 자, 어느 것이 영어 같고 어느 것이 한국 같습니까? 그렇죠? 영어는 아무래도 행동, 사건 중심 표현 방식을 좋아하고요. 우리말, 동양적인 좀 정적인 문화를 갖고 있는 우리 문화에서 우리 한국어는 상태 또는 관계성, 뭔가에 대한 배경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하는 방식으로 표현이 된다. 연어관계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연어관계. 이게 뭘까요? 수업 시간에 여러분 많이 들었겠죠? 다 이해되죠? co-location입니다. co라는 게 함께란 뜻이고 locate, 위치한다는 뜻이죠. 어떤 두 표현이 함께 위치하는, 같이 다니는 관계를 연어관계라고 하는데 영어식 연어관계와 한국어식 연어관계가 다르다. 이건 사실 영어, 한국어의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언어, 일본어, 중국어 다 연어관계가 달라요. 러시아도 다르고 특정한 문화와 함께하는 특정한 언어는 그 아주 독특한 연어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언어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더라도 이 연어관계를 익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법적으로는 아주 완벽한 문장을 구사한다고 하더라도 하자가 듣기에는 아주 어색한, 자연스럽지 못한 그런 표현을 구사하게 되죠. 연어관계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잠시 보겠습니다. 관계절에는 반드시 빠진 요소가 있다. 영어의 관계절 말합니다. 영어의 관계절은 반드시 빠진 요소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많이 공부했죠. 관계대명사를 주격관계대명사라고 하느냐, 목적관계대명사라고 하느냐. 이게 뭐냐면 관계절 속에 주어가 빠져 있으면 주격관계대명사고 목적어가 빠져 있으면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래서 그 빠져 있는 요소의 역할을 기능을 관계사가 하죠. 관계대명사 또는 관계부사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영어 관계절에 대한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관계절 속에 빠진 요소가 있어야 하는가를 판단해야 돼요. 없으면 틀린 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여기 이제 영어와 한국어의 구조적 차이점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어의 경우에는 관계절에 반드시 빠진 요소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겠죠. 근데 이 없는 것이 지 맘대로 없을 수도 있느냐, 아니면 없을 때도 뭔가 규칙이 작용하고 있느냐, 이것도 잠시 후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보죠. 영어 문장은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이런 주제를 내세웠는데요. 그는 주어 중심 언어이냐 동사 중심 언어이냐 요 차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시면 여러분이 친구를 만났을 때 우리말로 점심 먹었니? 이렇게 물으면 상대는 먹었어? 안 먹었어? 이렇게 답을 할 텐데 친구가 상대방 앞에 뻔히 있는데 너 점심 먹었니? 물론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너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보통 때 그냥 일반적인 상황에서 너 점심 먹었니? 아니면 철수를 앞에 두고 철수 점심 먹었니? 혼자 있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리고 대답을 할 때도 그래 나 먹었어. 나는 먹었어. 이렇게 잘 안 해요. 그냥 먹었어? 안 먹었어. 주어를 생략하고 있죠. 심지어는 대답을 할 때 먹었어. 목적어까지도 생략을 해요. 그래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화를 할 때, 이런 단순한 대화를 할 때는 그 상황이 너무나 명확해서, 그 맥락이 너무나 명확해서 생략된 게 뭔지를 알고 있어요. 상대방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너에 대한 얘기이고, 또 이제 대답할 때 먹었어? 그러면 앞에 사람이 점심 얘기를 했으니까 아 점심에 대한 얘기다 라고 알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를 상황으로 그게 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는 생략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오히려 생략하지 않으면 어색하게 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반복하는 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걸 영어로 바꿔 놓으면요. Did you have lunch? 이렇게 해야 되고요. 대답을 할 때도 Yes, I did. 예, 주어. 예, 초록색으로는 you, I, 주어를 반드시 명기를 해야 되죠. 이거를 뻔한 사실이라고 해서 주어를 빼먹고 점심 먹었니? 이거를 그냥 have lunch, 뭐 ate lunch 이렇게만 하면 물론 이해가 전혀 안 되진 않겠지만 일상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have lunch, 뭐 had lunch, 뭐 ate lunch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요. 의문문이니까 조동사라는 걸 사용해서 Did you have lunch? you를 이렇게 명기를 하죠. 대답을 할 때 더 마찬가지입니다. 먹었다고 해서 did, ate, had 이렇게 동사만 딱 쓰면 그건 정말 비문이에요. Yes, I did. 예, I라는 주어를 반드시 명시하죠. 이게 이제 우리말과 영어의 아주 큰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영어의 특성을 잘 이제 인지하지 못할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영어를 처음 막 배우기 시작할 때 you를 빼먹는 거예요. I를 빼먹고 빼먹어도 상대방이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영어 모고하자들은 혼란을 겪습니다. 자, 굉장히 큰 차이죠. 이것으로 인한 파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어 문장에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한국어는 생략될 수 있다라는 이 명제에 의해서 파생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영어는 대명사를 많이 사용한다. 반대로 한국어는 대명사를 많이 생략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어와 목적어가 문맥상 분명해도 생략하지 않고 그 자리에 대명사를 사용한다는 얘기인데 영어의 경우에는 프로드랍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영어라는 언어는 프로드랍 언어가 아니다라고 그 언어학자들은 얘기합니다. 프로드랍이 그럼 무슨 뜻이냐? 프로, 대명사예요. 프로나운을 프로로 줄여서 프로나운을 drop, 떨군다, 떨어뜨린다, 사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국어 같은 경우는 프로드랍 언어예요. 영어는 non-프로드랍 언어입니다. 프로드랍을 하지 않는 non-프로드랍 언어입니다. 뭐 영어가 non-프로드랍 언어니까 유럽 언어들은 다 그럴 거라고 여러분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로맨스 언어라는 계통, 이제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런 계통의 언어를 말하는데 이런 계통의 언어는 대명사를 생략하는 게 상당히 가능합니다. 우리말만큼 막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지만 대명사를 생략하는 게 가능해요.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유럽 언어도 이거에 관한 대명사 생략 여부에 관해서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할 수 있는데 주로 게르만 언어 계열, 게르만 언어 계열이라고 하면 거기에는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유럽 언어를 나눌 때 크게 세 계통으로 나누는데요. 슬라빅 계열의 언어와 로맨스 계열의 언어와 그리고 게르만 계열의 언어로 나누는데 게르만 계열의 언어는 대명사를 생략하지 않는다. 영어, 독일어, 네덜란드어 이런 거에 해당되고 로맨스 언어 계열, 불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이런 계열의 언어는 한국어처럼 대명사를 생략하는 게 가능하다. 자, 영어 문장은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 요건 때문에 또 나타난 현상이 영어는 비인칭 주어, 가주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비인칭 주어와 가주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어제 비가 왔어. 우리식 표현을 어제 비가 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로 그대로 그냥 직역을 한다면 어제, yesterday고요. rained, 비가 왔다. 이 동사 자체가 비가 왔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yesterday rained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죠. 영어를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어제는 비가 왔어요를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이건 틀린 문장이죠. 왜냐하면 yesterday라는 것은 부사어예요. 주어 역할을 할 수 없고 또 설사 이제 yesterday가 명사로 쓰인다고 하더라도 어제가 비가 내렸다. 어제가 주어고 비가 내리다는 게 서술어가 말이 안 돼요. 어제의 특성이 뭐 비가 내리고 안 오고 이런 게 특성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yesterday는 이제 부사어니까 rained는 동사고요. 뭔가 주어가 필요해요. 근데 주어가 필요 없어요. 무슨 뜻인가 하면 형식적으로는 주어가 필요한데 의미적으로는 주어가 필요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의미적으로는 필요가 없는데 형식상 영어 문장에는 주어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뭔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등장하는 일종의 구원투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it이라는 비인칭주어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it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의미는 없어요. 비인칭주어라고 해요. 근데 그냥 주어 자리를 지키는 역할을 해요. 주어 지킴이 이렇게 우리말로 뭐 번역해도 될 것 같고 이걸 이제 placeholder 자리 지킴이 영어 이제 언어학적 용어로는 placeholder 자리 지킴이 또는 dummy subject dummy 멍청이란 뜻이죠. dummy subject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비인칭 주어는 이렇게 비가 오다 눈이 오다 뭐 it snowed 뭐 it is cloudy 뭐 it is clear라든가 날씨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뭐 기타 사항 온도가 높다 춥다 안 춥다 it is cold it is hot 기타 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나타낼 때 여러 가지 뭐 기상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나타낼 때 주어가 의미적으로는 필요 없을 때 등장하는 게 바로 it이라는 비인칭 주어입니다. 자, 이제 비인칭 주어 말고 또 가주어라는 게 있을 때가 있죠. 너를 만나서 참 좋았어 이렇게 표현할 때 좋았어라는 표현은 was good 이게 좋았다는 뜻이죠. 의미만 가지고 올 때는요. to see you 너를 봤기 때문에 이제 그 투부정사가 이제 이유를 나타내는데 그래서 의미상으로 볼 때는 was good to see you 이게 완벽해 보이지만 이건 올바른 영어 문장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was good이라는 서술어 이건 서술어밖에 안 돼요. 이 서술에 대한 주어가 없기 때문인데 의미적으로는 주어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역시 형식적으로 주어를 대신하는 역할을 하는 게 또 다시 등장하는 it인데 이런 경우에
이것은 가주어라고 하죠. 왜냐하면 진짜 주어 to see you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to see you 라는 걸 주어 자리에 넣어서 to see you was good 하면 어떠냐? 뭐 전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어색해요. 영어의 경우에 이렇게 이제 서술어가 짧은데 to 부정사를 주어 자리에 넣는 것은 아주 안 좋습니다. 이것도 이제 영어의 여러 가지 또 영어 문화권에 살아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색한 이유가 이 사람들이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순이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죠. 예. 주어와 목적어와 동사를 놓고 가능한 어순, 조합 가능한 어순을 만들어 보면요. 이렇게 6가지 어순이 나옵니다.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주어, 목적어, 동사, 목적어, 주어, 목적어,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뭡니까? 목적어, 동사, 주어. 이렇게 6가지 어순이 나오는데 이 괄호 속의 이 어순은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러니까 3개의 언어들을 다 조사해 봤을 때 아주 거의 쓰지 않는 그런 어순이고 특별한 경우에만 도치됐다든가 그래서 나타난 어순인데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목적어를 앞서가는 그런 어순입니다. 보면 여기 괄호 없는 4개 중에서 3개가 S가 O보다 먼저 나오는 그런 어순을 갖고 있죠. OSV 이 어순은 특이하게도 이제 목적어가 주를 앞서는데도 종종 발견되는 인간 언어 어순입니다. 예, 여기 이제 영어의 기본 어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먼저 VSO 어순 과연 이런 언어가 있을까? 이 앞에 3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어순인데요. 주어, 목적어, 동사 이거는 한국어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거는 영어고 그럼 VSO 동사가 먼저 나오고 예를 들면 사랑했다 철수가 영희를 이런 어순을 쓰는 언어가 있을까? 의외로 꽤 있어요. 이런 어순이. 물론 가장 많은 것은 한국어 같은 어순, 그 다음 영어 같은 어순인데 그 다음 3번째로 동사가 앞에 나오고 주어, 목적어 어순인데 예를 들면 어떤 언어가 여기에 속하냐면요. 영국의 경우에 스코틀랜드 지역에 사람들이 옛날부터 사용해오던 게일릭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Gaelic고요. 그냥 우리말로는 게일어라고 부르는데 이 스코틀랜드 지역은 사실 앵글로색슨족이 영국에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영국에 살았던 켈트족 위주의 그 민족들이 주거하게 된 곳이죠. 여러분 영국이란 나라가 연합왕국이라는 거 알잖아요. 잉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이렇게 이제 주로 4개의 왕국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는데 이 4개의 나라들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상당히 우리가 보기엔 다르게 서로 적대 때로는 아주 안 좋은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스코틀랜드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거칠고 자기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스코틀랜드에는 옛날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지금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가 그대로 존재하고 지금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그 언어를 정식으로 가르칩니다. 뭐 특히 역사 공부를 할 때는 그 게일어를 사용해서 교육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언어가 상당히 많이 쓰인다고 볼 수 있는데 적어도 스코틀랜드에서는 이 언어가 VSO 어순이다라는 거 참고로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영어의 기본 어순은 주어 동사 다음에 알파 뭔가가 오는 어순이죠. 그 알파라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 C 보어가 올 수도 있고 O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 O 목적어가 2개 올 수도 있고 또 OC 목적어가 2개 올 수도 있고 이런 건데요. 영어의 기본 어순은 변이가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 no circumstances could John have a chance to see the king. In no circumstances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부사어인데요. 이렇게 부정적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어 또는 부사어구가 문장 앞으로 나올 때는
이렇게 주어와 동사 could하고 john이 의문문에서처럼 이렇게 도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좌는 절대로 왕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다. 또 이제 이런 부정어가 아니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도치 현상이 나타나는데 여기 보면 at issue in the case. case라는 건 여기 문맥으로는 소송이라는 뜻입니다. 그 소송, 재판에서의 문제가 되는 것은 was a Texas law, 텍사스 법이었다 그랬는데 사실 이제 여기까지만 law까지만 놓고 본다면 Texas law가 주어고 was가 동사고 이 나머지 앞에 부분이 보어예요. 그래서 Texas law was at issue in the case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at issue in the case가 왜 문장을 맨 앞으로 왔느냐? 이 문장이 law로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이 Texas law라고 하는 요 명사를 that으로 시작되는 관계대명사들이 수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굉장히 길어졌죠. A Texas law that has resulted in the shutdown of half of the state's abortion clinics. 예. 이 텍사스주의 낙태 시술소예요. abortion clinic. 낙태 시술소 중에 반을 셧다운, 문을 닫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텍사스 법. 그것이 그 소송에서 문제거리였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 주어가 길면 영어문학관 사람들은 주어가 긴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부담을 느껴요. 그래서 주어가 길 경우에는 그 긴 주어를 무조건 문장 끝으로 쫓아냅니다. 내보내고 그 앞에 나오는 요소들을 이렇게 도치시켜서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뒤로 가다 보니까 동사가 앞으로 가고 나머지 것이 더 앞으로 오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주어를 길게 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 영어의 현상, 이런 현상이 좀 이따 얘기할 그 영어라는 문장의 구조에 아주 잘 반영이 됩니다. 우리말은 그렇지 않다는 걸 이제 그때 비교해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영어는 한국어와 어떻게 다른가? 첫 번째 시간 1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는 어떤 내용이 올까 또 기대해 보시고 지금 앞에서 여러분이 살펴본 내용을 뒤에서 연결해 보면서 계속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수고를 많았습니다.